네, 오늘 나온 뉴스를 명쾌하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토크 박원석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이 대선 투표를 한 지 딱 일주일이 됐습니다. 벌써 그렇네요. 일주 네. 전에 일이 됐는데요. 네. 아직까지도 그 여파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대선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굉장히 치열한 선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선거 이후에 지금 뭐 대통령 당선인도 그렇고 또 한결같이 입을 모아서 통합을 얘기하지만 예. 그 통합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이제 우려가 나올 만큼 치열한 선거였고 이게 선거라는 게 이제 더 좋은 대안을 경쟁하는 건데 실제 국민들이 무엇이 더 좋은 대안인지에 대해서 어떤 판단할 만한 기준이나 근거나 이런 것들의 제시는 부족했고 네. 오히려 이게 진영으로 나뉘어서 이제 상대의 약점 그리고 상대가 나보다 더 어떻게 보면은 나쁘다 이런 거를 겨루는 선거가 아니었나 싶은 그렇죠. 점에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양당 체제가 이 마지막 그 막바지에 파열음을 내는 이제 그런 거를 드러낸 선거가 아니었나 싶고요. 그 반대급부로 어떻게 보면 좀 더 다양화된 민주주의, 좀 더 다원화된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선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치 개혁의 필요성이 노출된 선거였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사실은 거죠? 뭐 예. 국민들이 더 좋은 대안을 선택하기보다 덜 나쁜 예. 어떤 대안을 선택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강요된 선택인 측면도 많고 어떤 조사를 보니까 실제 내가 찍은 후보가 최선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찍은 사람보다 상대 후보에 대한 우려 이런 걸 가지고 찍은 사람들이 더 높다는 측면에서 이번 선거는 여러 가지로 되돌아볼 측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양강 구도 속에서 치러진 대선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정의당이 많이 위축된 모습이었어요. 네, 뭐 양강 구도는 전 예정된 거였고 막판에 또 표결집이 일어나서 정의당이 굉장히 어려운 선거가 될 것이라는 것도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거를 뚫어낼 만한 당의 실력과 또 당의 단단한 어떤 준비 이런 것들이 돼 있지 못한 것이 지난 대선에 비해서 결국엔 초라한 성적을 낸 그런 게 아닌가 싶고요. 네. 정의당은 단기적으로 뭐 지방선거가 바로 있기 때문에 선거 막판에 공론화됐던 뭐 중대선거구제를 포함한 정치 개혁을 어떻게 제도화시킬 건가 이게 중요한 과제일 것 같고 지방선거에 최선을 다하고 총력을 다하되 조금 긴 호흡에서는 정의당이라는 정치적 기표가 과연 여전히 유효한가에 네. 대해서 근본적으로 성찰하고 되돌아봐야 될 그런 어떤 결과를 얻었다고 봅니다. 네. 자, 많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 자, 바로 오늘의 뉴스토크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12시 예정됐었죠.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청와대 오찬 무산이 됐습니다. 네. 참 큰 파열음을 냈는데 말이죠. 이게 오늘 이 사태를 보니까 이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긴 이루어졌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뭐 대통령 당선인과 현직 대통령과의 회동은 관례적으로 있어 왔는데 이제 이번 회동을 앞두고 여러모로 이제 관심이 모였던 것은 그만큼 이제 대선이 치열했고 네. 대선 이후에 당선인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한 목소리로 통합을 얘기했기 때문에 과연 어떤 모양새로 어떤 얘기들이 오갈까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도 많고 기대도 많았는데 일단은 좀 아쉽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지금 추론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이유를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예. 이게 두 분이 만나서 얘기할 의제가 어떻게 보면 당선인 쪽에 의해서 사전에 공개가 되고 공개됐을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직 대통령 사면이라는 정치적으로 매우 예민한 문제를 당선인 쪽이 너무 압박하는 거 아니냐. 게다가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권성동 의원이 어떻게 보면은 좀 거래와 같은 그런 방식으로 이게 사면권 나눠먹기다 이런 비판이 딱 나오기 좋을 만한 네. 그런 언급을 함으로써 청와대나 여당 입장에서 대단히 부담스러웠을 수 있다. 근데 이런 이유가 한 가지 꼽히고요. 두 번째는 인사 문제죠. 특히 이제 민정수석실 폐지와 관련해서 윤석열 당선인 언급에 대해서 청와대의 즉각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 정부에서 잊지 않은 일을 가지고 그 구실을 삼지 말아라. 네, 네. 그리고 공공기관 인사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대통령이 인사권을 갖고 있고 임기가 남아 있다. 특히 이제 검찰총장 거취와 관련해서 권성동 의원이 네. 사실상 거취를 압박하는 발언을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도
어떻게 보면 지금 그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금 좀 그 불쾌함을 느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전에 이런 그 의제들과 관련해서 조금 더 내밀하게 외부의 공공연히 얘기하기보다는 조율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근데 이제 회동이 뭐 무산됐다고는 하지만 연기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언제 잡힐지는 모르겠으나 조금 이 선거 끝난 지 얼마 안 된 그 예민한 상황을 감안해서 사전 조율에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조금 전에 좀 들어봤습니다만은 김은혜 대변인이 무산 배경에 대해서 양측 합의에 따라 밝히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실무적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는데, 글쎄요. 지금 뭐 이제 왜 어느 쪽에서 어떤 이유로 오늘 오찬을 하지 못하겠다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무래도 청와대 쪽에서 다음으로 미루자 이렇게 먼저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정황상 그랬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러나 양측이 어쨌든 구체적인 사유, 뭐 경위 이런 것들은 밝히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뭐 곤란하다는 거죠. 밝히지 않기로 했다는 거는 추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국민들이 선거 때는 지지하는 후보도 다르고 당도 다르고 또 정치적으로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 있었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는 마당에 어찌됐든 이제 국민 통합을 통해서 새 정부가 좀 성공적으로 국정 운영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은 공통되게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어떤 이 바람이 실현되기 위해서 정권 인수인계 과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회동 무산이 이러저러한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뭐 그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뭐 정권 교체이기 때문에.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만나서 그 예정된 오찬 회동이었기 때문에 일단 진행을 하고 나중에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의견을 내놓는 것이 옳지 않았나 하는 뭐 의견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 의견이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저는 어제부터 다소 찜찜했던 게 네. 그 전직 대통령 사면이라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문제, 그리고 현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관한 문제를 저렇게 공공연하게 당선인이 요구할 거다. 그리고 그 당선인의 측근은 뭐 김경수 전 지사 사면과 동시에 할 거다. 100% 확신한다. 이런 언급이 나오는 게 과연 좀 바람직한가. 자극이 됐던 얘기죠. 굉장한 자극이 됐을 거고요. 네. 사실은 저런 얘기는 사전에 예고 없이 만나서 굉장히 그 정중하고 조심스럽게 요청을 하고 대통령이 그에 대해서 좀 숙고하거나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맞는데 어떻게 보면 좀 압박으로 비춰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조금 좀 그 당선인 쪽에 대응이 부주의했던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네. 문 대통령은 윤석열 당선인의 당선이 확정된 뒤에 윤 당선인에게 줬던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바로 통합을 강조했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도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쉽지 않죠. 그만큼 이제 우리 정치가 진영화됐고 그 진영화된 대결이 극단화되기도 했고 하루아침에 치유가 어렵고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데 그 노력은 정권 인수인계 과정에서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여기서의 노력은 상호 노력입니다. 예. 뭐 나는 잘하는데 상대가 문제다 이렇게 상대만 탓할 게 아니고 서로 반발짝씩 물러나는 심정으로 노력을 해서 국민들이 선거는 끝났지만 여전히 많은 우려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정치가 분열돼 있고 또 그에 따라서 국민들이 분열돼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좀 특히나 대통령과 당선인 두 사람만큼은 끌어안는 노력을 서로 보여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점이 조금 부족하고 또 소통도 내밀한 소통도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서 뭐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이 빚을 수 있는 요소들을 열거를 해 주셨는데 네. 이제 사면권과 관련해서는 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이렇게 흔히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좀 민주당 내에서 곱지 않은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렇다면 결국은 이것을 뭐 문 대통령이 직접 하지 않고 다음 정부에서 하는 것도 또 뭐 저는 그게 순리에 맞다고 예. 봐요. 왜냐하면 윤석열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부터 MB 그 전직 대통령을 사면해야 된다는 생각을 굳게 갖고 있다면 본인이 임기가 시작된 이후에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네. 현 정부는 어쨌든 적폐청산 차원에서 전 정권들을 수사를 했고
또 박근혜 씨, 이명박 씨 두 분의 전직 대통령을 구속시키고 사법 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현 정부가 만약에 이거를 그 박근혜 사면에 이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사면을 한다면 과연 현 정부 적폐청산의 귀결은 적폐 사면이냐 이런 어떤 정당성의 문제가 전 나올 거고요. 네. 지금 대통령이나 여당을 지지하는 그런 그 국민들 사이에서는 반대 여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치주의의 원칙이라는 측면에서 봐도 물론 대통령의 특별 사면권은 통치권으로 법치주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긴 하나 과연 이게 전직 대통령, 그러니까 실정법을 위반해서 처벌을 받은 전직 대통령들에 대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적용되는 게 맞느냐 이런 논란도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그 문 대통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정치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부담을 결자 해지 차원에서 당신이 떠안으시오. 이건 뭐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사면이 맞다고 본다면 저는 새 정부가 그야말로 국민통합 차원에서 사면을 내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면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기가 시작한 다음에. 그래 봐야 몇 달 상관일 거예요. 그게 뭐 4월 초파일이냐 아니면 8.15냐 이 정도 차이일 텐데 그 부담을 현 정부한테 떠안으라는 것은 현 정부로서는 좀 곤혹스러운 면이 있을 거고 지지층의 반대 이걸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뭐 또 다음으로 이제 짚어주셨던 것이 이제 인사 문제와 관련한 것인데 말이죠. 네.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 이제 윤 당선인 측에서는 알박기 인사에 대한 우려를 대단히 크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어쨌든 청와대 측으로서는 좀 불쾌한 심경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매번 정권 교체기마다 이게 반복되는 논란이고 그로 인해서 뭐 블랙리스트 사건도 있었고 또 현 정부의 환경부 장관이 처벌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된 규칙 같은 게 저는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승자 독식 대통령제예요. 그런데 공공기관장들을 비롯해서 주요 권력기관장들은 권력 교체와 관계없이 임기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미국식 그 대통령제의 역관주의에 따르면 대통령이 바뀌는 순간 전부 물러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부 새 행정부에 그런 인력들이 임명이 되는데 아예 그렇게 할 건지 그런 걸 합의된 규칙으로 할 건지 아니라면 현행법처럼 정권이 교체되는 것과 관계없이 권력기관장이나 공공기관장의 임기는 법에 따라서 보장하는 것을 합의된 원칙으로 할 건지 이게 좀 분명해야 된다고 보고 네. 아직 그런 합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지금 서로 간의 지혜를 발휘해야 되는데 지금 공석인 자리를 2달밖에 임기가 안 남은 정부가 무리해서 임명하려고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네. 동시에 새로 들어설 정권이 이미 임명이 돼서 일을 하고 있는 공공기관장들을 정치적인 이유로 억지로 밀어내려고 하는 것도 과거의 전례들처럼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을 거기 때문에 네. 둘 다 삼가는 방향에서 어떻게 보면 좀 그 정치적 합의를 만드는 게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당연한 뭐 얘기입니다만은 어쨌든 뭐 법률적으로 지금 현 정부가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행사하는 그렇죠. 거에 전혀 문제는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법적인 이제 문제는 협의를 없습니다. 요청한 것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 건 아닌가. 그러니까 그냥 그 인사의 배경에 대한 설명과 이제 서로 협의를 통해서 이뤄가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죠. 서로 좀 그러니까 날카로운 이제 그런-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제 싶어요. 그런 문제가 그 당선인과 대통령의 회동에서 좀 부드럽게 폭넓게 논의가 되고 거기서 서로 양해하는 방식으로 조정이 이루어져서 그걸 사후에 브리핑하는 네. 이런 과정이 됐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근데 지금 당선인 쪽에서 너무 앞서가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뭐 대통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점령군이냐 아직 임기가 남아 있는데 이제 이런 불쾌감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정권 인수인계라는 게 뭐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여러 번 있었던 일인데 특히나 지금처럼 국민 통합이 필요하고 또 강조되는 때에 어떻게 하면 좀 부드럽게 이 과정을 밟아갈지에 대해서 지혜를 발휘해야 되는데 오늘 또 권영세 그 인수위 부위원장이 뭐 정치적으로 임명된 현 정부의 공직자들은 스스로 거취를 정하라라는 식의 약간 이제 선전포고 같은 얘기를 네. 했어요. 저는 저게 또 굉장히 많은 정치적 충돌과 논란을 낳을 거거든요. 그래서 임기가 시작된 이후에 해도 늦지 않을 문제를 저렇게 인수위 과정에서부터 특히나 이제 예민한 검찰
이 총장에 관한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이 통합이라는 그런 취지하고는 좀 안 어울리는 거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정치적으로 좀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보시는데 말이죠. 네. 이제 그 같은 내용으로 김호수 검찰총장도 사퇴 압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 총장이 분명하게 밝힌 것이 임기 내 충실히 업무를 수행할 것이다라고 이제 사퇴서를 일축했는데 말이죠. 임기는 지금 이제 1년여 정도 남아 있잖아요. 자, 이거 김호수 총장을 억지로 밀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윤석열 그 당선인이 검찰에 있을 때부터 법과 원칙 시스템 또 공정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해 왔어요. 그런 있던 당선인의 가치에 따르면은 임기 남은 검찰총장을 그것도 1년 가까이 남은 검찰총장을 밀어내는 거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무리를 하는 거라고 보고 어제 권성동 의원이 인터뷰에 나와서 이 얘기를 하면서 물러나는 게 바람직한데 스스로 거취를 정하는 게 그 사유로 대장동 수사를 잘못하고 있다. 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그러나 당선인이 거취를 압박하거나 뭐 종용하지는 않을 거다. 당선인이 압박하거나 종용하지 않을 거면 측근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그거는 당선인이 측근을 통해서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검찰총장의 거취를 정하는 문제의 근거가 어떻게 대장동 수사일 수 있느냐. 그것만일 수 있느냐. 저는 대장동 수사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검찰총장의 어떤 수사 지휘나 이런 거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검찰 내부에 혹은 외부의 힘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서 검찰총장의 거취를 압박한다는 거는 대장동 수사는 우리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해라. 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권성동 의원의 그런 말씀은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좀 무리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뭐 오늘 회동은 무산이 됐습니다만은 계속 협의를 통해서 또 오해가 있다면 풀어서 빨리 다시 자리를 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얘기를 좀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정부청사로 옮기겠다고 했던 윤석열 당선인이 용산 국방부청사로 이전을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전해졌습니다. 광화문 시대를 얘기를 했습니다만 용산으로 옮겨갈 것 같네요. 그 뭐 사실상 결정된 것 같고요. 네. 취지는 이제 청와대라는 공간이 워낙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고 구중궁궐이라는 그런 이제 비판이 나올 만큼 굉장히 폐쇄적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과 좀 직접 소통하고 국민 속으로 더 들어갈 수 있도록 광화문으로 옮기겠다 이런 게 취지였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따른 걸림돌이 많아요. 특히 이제 이 보안, 경비, 경호의 문제는 굉장히 문제가 큽니다. 청와대는 사실상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요새화된 그런 군사시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방어 능력을 갖고 있는데 광화문으로 그런 어떤 그 방어, 경호, 뭐 경비력을 고스란히 옮기려면 사실 잘 이게 이 말하자면 견적이 안 나오는 수준의 네. 예. 그런 어떤 문제여서 문재인 대통령도 이걸 갖다 공약했다가 포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지금 인수위에서도 그 문제가 똑같이 따르기 때문에 국방부를 선택한 건데 용산 국방부를 선택한다면 애초의 취지 국민들과 더 소통하기 위해서 국민들 깊숙이 들어가겠다는 취지는 좀 멀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는 이미 군사시설이고 예, 예. 물론 이제 경호 경비를 위한 그런 어떤 조건은 광화문보다 훨씬 낮게 갖춰져 있는 건 사실이고 그러나 국방부로 옮김으로 인해서 과연 국민 소통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또 지금 청와대는 어쨌든 이 공간과 관저와 집무실이 한 그 청와대 그 울타리 내에 있기 때문에 그 이동에 따르는 시민 불편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데 지금 한남동의 공관촌으로 관저를 정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이동할 때마다 뭐 교통 통제부터 또 통신 보안 문제부터 이 문제로 인한 어떤 시민 불편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해소할지 그런 점들이 좀 걱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애초부터 지금 청와대의 경호 경비 수준을 좀 낮추고 그리고 청와대의 시설도 좀 바꾸고 그리고 무엇보다 청와대의 구조와 일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바꿔서 기존에 굉장히 폐쇄적이고 제왕적인 그런 어떤 이 권력의 상징으로서 청와대를 바꾸는 노력을 하는 게 훨씬 더 실효성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었는데 지금 뭐 사실상 거의 결정된 것처럼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서 저걸 저렇게 서둘러서 할 문제인가 어떻게 보면 좀 형식의 문제인데 그런 걱정은 좀 됩니다. 네.
어쨌든 뭐 청와대에 계속 있는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이미 그렇게 돼버렸죠. 예. 이제 더 있을 수 없게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어쨌든 위치는 바꿔야 되겠는데 사실 뭐 청와대 외에 다른 장소는 뭐 불가한 것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그래도 용산에 있는 국방부 청사가 그래도 그나마 낫지 않느냐 뭐 하는 차선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 개헌 문제가 따르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행정수도인 세종시로 옮기는 문제 예. 이거를 좀 임기 중에 추진하겠다 이렇게 열어놓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했으면 어땠을까 예.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석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